어떠셨습니까? 저는 앉아서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 시간이 되면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루하실까봐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전자 바이올린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이렇게 만나면 사실은 아리랑을 들을 땐 저희는 두 가지 감정이잖아요. 아주 슬프거나 아니면 어깨에 춤이 덩실덩실 날 정도로 신나는 아리랑이거나, 그런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마 이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 발전된 후에 나타나는 볼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나를 보여줄 때 잘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 문화는 어떤 형태의 문화일까? 모 학자가 한국 문화는 조화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과 양, 그리고 문과 무, 그리고 인생과 일, 삶과 일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과 동,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소위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은 높은 빌딩들, 좀 복잡한 곳에 가면 내가 뭔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북촌이나 서촌 같은 데 앉아 계시면 이곳이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그야말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관심 갖게 된 우리 문화와 기술과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와 숨쉬는 기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과연 그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인문 분야의 강연자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딱 떠오르시죠? 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그렇습니다. 김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냥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바로 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인문 분야의 대표 강연자께서는 김치를 주제로, 그야말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치는 산업, 김장은 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산업과 문화의 관점으로 풀어주실 음식 인문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영하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이제 음식 인문학자라고 했는데 이미 저 스스로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음식은 식품학이나 농학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물이 붙어 있는 이유는 제 전공이 이제 역사학에서,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민속학 이런 류의 공부를 하면서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문학자라고 하기도 좀 마땅치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품학자다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도에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지금 필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서의 김치와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5일 날 오후에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권고를 그 같은 해에 봄에 했는데 모든 방송에서 김치가 이제 아리랑처럼 인류 무형유산이 되었다고 사실은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에 이 여러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에 포함되는 것을 주로 음식과 관련하면은 음식 자체는 아니고요. 음식물은 남아있지 않죠. 세종대왕이 자셨던 음식이 남아있나요?
여러분 어제 자셨던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빠르신 분은 이미 어딘가로 하수 처리됐겠죠. 그죠? 상태가 남아있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중심에 두고서 하는 행동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김장, 대한민국의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키무치와 김치의 논쟁을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은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이제 세계 각국에 팔기 위해서 김치라고 안 적고 영어로 자기들 발음을 못 하는 거죠. 발음을 못 하니까 이제 발음이 키무치가 되니까 키무치라고 영어로 쓰니까 과연 식품 규격이라는 게 있어야지 세계에 유통이 돼요. 그 유통할 때에 김치가 키무치가 된다고 해서 뭐 10년 전에 상당히 거의 20년이 지났는데요. 상당히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의 문제처럼 됐는데 왜 김치가 아니고 김장이냐라고 사실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신청서를 쓸 때 제가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의 신청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 커미티를 만들었는데 식품학이나 농학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김치라고 제목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라고 붙이면은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김장이라고 간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되긴 했는데 사실은 김장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간섭 아닙니까? 이 모습은 옛날 사진입니다. 그죠? 요사이 저 최근에 이 모습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으세요? 예전에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앞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경험해 보셨어요? 민속박물관에서? 시골에서요? 예. 제가 3년 전에 김치 관련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전국의 농촌들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김치광이죠. 보통 여러 명칭을 부르고 지방마다 형태가 좀 다른데 그 김치광, 이런 모습이죠. 중부 지역에 오면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프로 집을 짓고 땅에다 묻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저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생생하게 일반 집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팀들이 다녔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농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다 좋은 창고가 있어서 그것도 좋은 창고를 갖추면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어. 그 좋은 창고에 두지 왜 고생스럽게 땅에 묻어서 온도가 이상하고 또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땅에 묻어도 잘못하면은 맛을 버리게 되는데 그 불안함을 왜 하냐? 그냥 좋은 창고에 두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 김장 김치를 묻는 일은 거의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귀국해서 쓴 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야만적이다. 땅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다. 실제로 야만적이죠. 그죠?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는 이미 역사가 120년이 넘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6.25가 나는 그 1950년대에는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갖추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끄집어내서 먹는다.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우리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화국이 됐잖아요. 1960년대부터 서울 중심으로 지금은 아주 노후화됐지만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주었죠.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가 잘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를 막 따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베란다에다가 간장독, 김치독을 너무 많이 두어서 아파트가 무너졌다. 라고 주장했고요. 실제로
1960년대 중반에 서울 특별시에서 당시 시장님께서 장독대 아파트에 안 놓기 생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생활운동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동사무소 계신 분들이 일일이 아파트가 별로 몇 군데 없으니까 아파트에 가서 검사를 해서 베란다에다가 장독대를 두면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은 시범 사업으로 1층에다가 김장대는 김치를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각자 독을 땅에다가 묻어서 김치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우리 집 김치가 전혀 안 꺼냈는데 오늘 가봤더니 독이 반이 피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있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도둑이 아니고 이웃집 분들이 독을 잘못 찾아가지고 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도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진짜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변에 마치 프랑스 건축학자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처음에 공항에 대해서 서울에 들어왔을 때 저것은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벽이다라고 생각했던 정도로 우리는 아파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곳은 방금 보신 것처럼 김장을 했을 때 묻을 수가 없죠. 요 밑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아파트에서 제일 고민은요, 배추를 사가지고 어떻게 절일까요? 욕조입니다. 보이세요? 욕조에 절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욕조에 절이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때가 묻어 있고 아무리 닦아도 그죠? 이 씻고 옷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욕조에다가 소금물을 풀어서 배추를 절인다는 것은 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1980년대 중반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김장을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김장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은도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부들이 이야기하는 게 김치를 사 먹으면은 주부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죠. 사 먹어도 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치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서서히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진 게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이제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고요. 서울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됐고요. 그 문제 때문에 김치 먹는 양도 적어지고 김치 공장도 많이 생겨서 뭐 유명한 김치 회사들이 이제 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김치가 수출되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너무 좋아서 파티를 할 정도로 김치가 일본인들이, 왜냐면 일본인들이 식미지식에 조선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늘 냄새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국 김치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아시죠? 닭광이나 자기들 쨉깨모노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김치라는 것은 생각국이 다 있거든요. 비슷한 게. 햄버거 안에 있는 피클. 그것도 김치 계통입니다. 다만 그것은 식초에 절여서 삼투압을 시킨 거죠. 우리는 소금물에 절여서 삼투압을 시켜서 오래 저장하는 거죠. 짠지나 장아찌 아세요? 그거하고 오이 피클하고 비슷하죠. 독일 사람들은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겨울에 먹습니다. 자워크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짜차이, 이엔차이 이렇게 소금에 절이든지 간장에 절이든지 아니면 식초에 절이는 게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닭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무지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지만도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데 한국의 배추김치를 비롯해서 오이 소박이는 절이기는 절였는데 많이 안 절이고 양념을 했죠. 갑자기 이 강의가 식품학 강의 같죠. 제가 이문학자로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요. 할머니들하고 같이 수많은 할머니들과 대화한 시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학적으로 지금 식품학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배추김치, 양념김치라는 게 독특했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서양 사람이 되니까 먹을 게 많으면은요, 짜고 신맛이 나는 반찬 안 먹어도 됩니다. 그죠? 지금도 밥을 적게 먹으니까 김치 집에서 별로 안 먹죠?
배추김치도 그렇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에 살죠? 먹을 게 풍부해졌죠? 그래서 이제 김치는 이제 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그것에 걱정이 엄청나게 했어요. 1990년대. 일본에 수출을 하지만은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급식에서 반드시 김치를 먹여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자. 근데 학교 김치는 솔직히 너무 맛이 없어요. 김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입맛도 다 달라요. 김치 맛이 달라서 부부가 특히 남쪽 출신 남편과 북쪽 출신 부인이 만나면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부인 따라가니까. 근데 남쪽 출신 부인과 북쪽 출신 남편이 만나면은요, 이혼 지경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멸치 액젓이 엄청 더한 걸 좋아하는 부인하고 거의 젓갈 안 넣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그래도 참고 살아야죠. 한 10년 먹다 보면 이제 중간 정도의 맛을 가지는데 입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 먹기도 좀 이상한 음식이 김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일찌감치 산업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살고 식미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옛날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절임 배추가 등장한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찍은 겁니다. 절임 배추가 등장해서 이제는 집에서 욕조에다가 안 절여도 되죠. 그런 불편함이 없이 아파트에서 이제 김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파트에서 김장,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제 부모님이나 제가 주도해서 합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김치의 문화유학적 연구라는 걸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인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왜 식품학 아니야? 왜 문화유학이야? 라고 했던 적이 이미 30년이 다 돼가는데, 20년이 넘었는데요. 저렇게 이제 김장을 집에서 하는 거죠. 접니다. 제가 전용으로 김장할 때 입는 트레이닝복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해야 되고요. 작년에는 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제가 직접 이 양념을 다 만들고요. 여기 제 어머니가 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 배추김치를 이야기하면은 제 집에서 먹는 용, 제 부모님 먹는 용을 양념을 약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서 다른데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가 해서 아파트에 김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디다가 보관할 건가?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네, 김치냉장고입니다. 김치냉장고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난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스스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김치냉장고로 저는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치냉장고 회사에서 뭐 스폰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도, 이게 문화재청에 김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을 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왜 김치가 등재되지 않았나요? 국민들은 다 섭섭해한 거죠. 왜 김치가 되지 않고 김장이 됐죠?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재미있죠? 만약에 김치가 됐다면은 2000년 전통의 역사, 유네스코가 인정한 가치, 그리고 무슨 김치 회사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그 위에 아무도 그런 행동을 안 했던 이유는 김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치냉장고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김장이 등재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김치냉장고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부터 냉장고 보급이 이제 모든 집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업소에서 이런 김치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외식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데가 본격적으로 막 형성된 시기가 1980년대 중반, 특히 서울 올림픽이 피크를 이루어서 이제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생겼던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전자회사에서 업소용 김치 전용 냉장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한 업체하고는 업체에 있는 엔지니어하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 옛날 방식으로 땅에 묻어서 김장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죄송하게도 식품화 하는 분들은 잘 모르더래요. 실험만 하시지. 김치도 사와서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실험만 하시지 옛날 방식을 모르는데 저는 전국에 다 다니면서 겨울 되면은 남이 김장독 김치광 뒤지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찰 절에도 가서 부탁해서 다 구경하고 사진 찍어는 그러니까 김장하는 프로세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의외로 간단하네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문 여는 냉장고에다가 채소 담는 고가 있듯이 김치 담는 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김치를 넣는 순간에는 상온에서 숙성이 돼야 되니까 17도 정도에서 온도가 냉장고가 아니죠. 17도 정도에서 한 2주일 내지 3주일 동안은 하다가 센서가 그 기간이 되면은 타이머가 있죠. 그래서 똑 떨어져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영상 4도가 되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냉장고가 아니고 김치를 익히는 김치광을 전자제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이죠. 그런데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잘렸어요. 상품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아주 에어컨 기술이 뛰어난 에어컨을 잘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또 참여하고 여러 회사 참여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오늘날 뭐 아주 잘생긴 남자 아이돌들이 광고에 나와서 김치 냉장고를 선전하고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죠? 혹시 없는 집 계세요 지금? 뭐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시집 갈 때 혼수용품으로 김치 냉장고는 필수죠.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의 가정 풍경은 다른 어느 나라의 도시하고 달라서 아파트에 냉장고가 있으면서 동시에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는 거죠. 잘 압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 김치가 없는 집도 많아요. 김치는 사서 이어놓고 혹은 채소 심지어 삼겹살도 거기 열어놓으면 일주일 동안은 맛있게 숙성이 돼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니고 숙성시키는 와인고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로 아파트 거실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요 시스템, 이 김치통, 이것도 처음에 나온 거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실적인데요. 가장 많이 한 때가 최근에 2010년도에 37만 8천 달러를 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지금 1대 1000으로 치면 간단하죠? 그죠? 3억. 그죠? 3억 7천쯤 되는 거죠? 제 계산이 맞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1만 5천 달러를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500만 원입니다. 중국에 수출한 게. 근데 중국으로 수입한 양을 따져볼까요? 1억 1,082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108억입니다.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김장이 유네스코에 지정됐다고 해서 많은 매스미디어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관련된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이 김치를 이제 세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 국민이 김치를 즐겨 먹는 건 좋은데 하지만 전 세계 사람이 한국 김치를 매일같이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국이 돼야 돼요. 안 먹으면 막 감옥 25였고 벌금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입맛이 중요하듯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맛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도 얼마 안 됩니다. 김치 냉장고 제일 그냥 130만 원짜리 계산했더니요. 만 대 팔면은 130억 원입니다. 김치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김치가 결코 추워도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추는 남아 돌아서 어떨 때는 막 버리잖아요. 배추만 그런 상황이지 나머지 재료들은 전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입한 것들, 특히 중국 김치들이 들어와서 우리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자존심 안 상하세요?
김장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을 때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요. 김치를 이렇게 많이 한국에 수출하는데 김치의 주인은 중국 아닐까? 갑자기 힘이 빠지십니까? 김치 냉장고의 세계화를 하려면은 곧 김장의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의 사촌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들은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서 다 공장에서 만든 쯔케모노, 짜차이, 이엔차이, 파오차이, 그 다음에 독일의 자워그라우트, 피컬 전부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김장이 가지고 있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 공동체 문화가 자기들 김치에는 없는 거죠. 우리 김치는 계속 지속되고 있죠. 김치 냉장고 덕택에. 그죠? 그러면은 그걸 수출하면 어떨까요? 그걸 수출하면 어떨까요? 지금 작년에 제가 영길시를 조사했는데요. 영길시가 엉망이거든요. 다 돈 벌려고 한국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남쪽에 가 있고, 영길시에서 김장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김치 가게가 소규모 조그만 가게들 만드는 데가 100군데가 넘어요. 김치를 왜 집에서 담그냐요? 만들어 사 먹으면 될 걸, 편리하게. 그게 우리한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김장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치 냉장고 덕택에 이제 전체 국민이 한옥집에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가 안 됩니다. 연립이든지 단독 주택이든지 간에 전부 다 폐쇄형의 집에 살고 있죠.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김장을 하고 집안에서 김치 냉장고 덕택에 맛있는 김치를 익어가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이 오래된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죠. 김치 냉장고는 우연히 만들어져서 팍 퍼져가지고 일상화됐는데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만든 일본식 양조간장 대신에 조선식 재래간장을 집에서 만드는 기계는 만들 수 없을까요?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제품 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온돌은 성공했습니다. 그죠? 아파트에 온돌 깔리고 온돌은 지금 세계에도 수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온돌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한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혹은 조선간장을 아파트에서 만들 수 있는 혹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을까? 아주 기술이 패스트한데 그런데 슬로우한 음식들을 같이 결합시킬 수는 없을까? 이게 제가 가진 문제제기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에 제가 일본의 가고시마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제가 한국 음식들입니다. 다 제가 요리를 해서 김치도 싸가지고 와서 먹였고요. 그리고 자기들 집에 있는 찌개모노를 이제 같이 먹으면서 가족 파티를 했는데요. 올 겨울에 김장 때 제가 김치 냉장고를 들고 가서 양념은 들고 가야죠. 고춧가루하고 천일염은 들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젓갈도 들고 가고 나머지 배추하고는 다 일본에서 사고요. 그리고 일본 김치도 같이 담자라고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많이 알려주면은 그동안 사라진 세계 각국의 김장 문화를 우리가 우리 덕택에 살려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김치가 아니고 김장을 통해서 산업적으로는 김치 냉장고를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장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김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기업에 계신 CEO 계시면은 혹은 뭐 고위층에 계시면은 직원들한테 김장 보너스, 김장 휴가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김장을 통해서 가족끼리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로는 김치 냉장고가 제공해 준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계속 문화를 지속시키는 기술 이것이 존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그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문화를 지켜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누굴까? 잠깐 앉아서 찾아봤는데 역시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기술 개발자는. 그 덕택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계속 힘들어지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입니다만, 김치 냉장고 덕분에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김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는 그 과학자 여러분들도 기술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기술로 기왕의 문화를 지키실 예정이라면 그 우리나라의 좀 아쉬운 문화는 좀 접어두게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잠시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네, 좌석으로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옮겨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강연을 들을 때마다 본인의 경험에 따라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욕조에 그렇게 배추를 넣고 절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욕조 더러운데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절일 때 소금 뿌리는 건 씻지 않고 뿌리는 거야. 그냥 땅에다 놓고 뿌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깨끗하게 씻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 교수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욕조에 절이는 건 그다지 그렇게 비위생적인 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기술 발달되면서 우리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